안녕하십니까. AH 성형외과 이동훈 원장입니다. 코가 떨어지는 거는 처음에 내가 가진 코가 있고 수술로 만든 코가 있잖아요. 갭 차이가 어느 정도 있냐가 관건인 것 같고, 가지고 있던 코보다 코를 많이 올린 경우에는 당연히 떨어지기가 좋을 거잖아요. 떨어지려고 하는 힘보다 지지하는 힘이 더 강해야 되는데, 그 지지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재료의 차이도 있고 연골을 어떻게 지지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코끝을 올리는 방법을 이제 모형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, 날개 연골을 올려서 고정하는 방법, 당겨서 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여기 비주 쪽을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, 한 가지 더는 여기 비중격 쪽으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올려서 고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될 거고요. 이 날개 연골 위쪽에 탑쌓듯이 연골을 올리고 앞쪽으로 갖다 대거나 코끝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재료는 귀연골이 있고 비중격 연골이 있고 기증늑 연골이 있고 자가늑 연골이 있고, 이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하자고 하면, 말씀드린 순서대로 귀연골이 제일 부드럽고 비중격 연골이 그 다음에 기증늑, 그 다음에 자가늑 연골, 이 정도 순으로 더 단단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원래 코가 많이 낮고 내가 목표로 하는 코끝의 높이가 높다고 하면 사실 귀연골만으로는 조금 힘들 수가 있고요. 어느 정도의 코 높이를 원하는지를 듣고 어떤 재료로 실현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의견을 나눈 다음에 같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. 일단은 이제 지지 구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, 하나 더는 이제 재료 선정인데, 코끝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 당연히 늑연골을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요. 만약에 늑연골을 쓰기가 두렵다, 많이 아프기 때문에 아파서 쓰기가 싫다, 기증늑 같은 경우에는 내 연골이 아니니까 쓰기가 좀 부담스럽다, 이런 제한점이 있는 경우에는 비중격이나 귀연골 같은 걸 써야 되는데, 코끝을 지지하는 구조가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. 보통은 비중격만 하기도 하고 비주에서만 하기도 하고, 만약에 두 군데를 같이 고정을 한다면 하나만 하는 경우보다는 강한 지지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이제 늑연골 같이 단단한 재료를 제가 쓸 수가 없다면 지지 구조를 늘려서 딱 적절한 정도로 최소한으로 재료를 채취해서 떨어지지 않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. 코끝이 떨어지는 원인을 좀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, 예를 들어 비중격으로 코끝을 세웠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고정이 잘 되어 있는데 피어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,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거를 바로 해주면서 더 강력하게 보강을 해주면 코한테 반드시 더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. 원인을 좀 잘 분석해서 거기 맞춰서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지 구조를 어떻게 잘 만들어주냐, 이 환자에 대해서 어떤 지지 벡터가 제일 중요한지를 분석하는 게 실력 차이가 있을 것 같고, 코끝은 사실 사람들마다 원하는 모양이 다 너무 달라요. 원래 가지고 있는 코도 다 다르고, 코끝을 할 때는 날개 연골의 모양을 어떻게든 조작을 해서 또 피부로 덮었을 때 환자가 원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기본적으로는 코끝이 떨어지지 않게 강력한 지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연골을 쌓고 또는 연골을 묶어서 그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큽니다. 너무 과도하게 높이거나 너무 뾰족한 코 같은 것들을 지향하지 마시고, 본인의 코에 문제가 안 될 정도의 예쁜 코를 만드신다고 하면 사실 크게 재수술에 대한 걱정이 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